안녕하십니까, 파워게르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워리프팅 세계 챔피언이면서 리프터 중에서는 세계적으로 인기가 제일 많은 사람 중 한 명인 레리 윌즈라는 선수를 소개해 드릴 텐데, 리프터니까 먼저 3대 기록을 짚고 넘어가야겠죠. 레리의 기록은 스쿼트 394.5kg, 벤치 292.5kg, 데드리프트 388kg로 토탈 1075kg입니다. 현재 체중은 115kg이고 체중 대비해서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당연히 물론 약물 사용자이고요. 레리는 94년생으로 현재 한국 나이로 28세인데 10대 때부터 스테로이드를 사용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되면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레리는 몇 년 동안 정말 핫하고 계속해서 잘 나가는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부상을 굉장히 자주 당합니다. 잊을만 하면 부상 소식이 한 번씩 들려오는데, 그것도 온몸의 다양한 부위를 다쳐요. 발목부터 시작해서 이두가 찢어진 적도 있고요. 1년에 한 번씩은 뉴스에 나올 정도로 다치는데, 이번에는 대퇴사두가 찢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상을 만들게 된 건데, 아직 젊어서 그런지 지금까지의 부상들은 신기할 정도로 회복을 잘하긴 했고요. 세계에서 최상위에 있는 리프터면 분명히 운동을 잘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부상을 많이 당하는지, 레리 윌즈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나서 부상과 관련된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리 윌즈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흔한 뉴요커 스타일은 아니었다고 하고요. 뉴욕의 브롱스라는 지역에서도 특히 가난하고 치안이 불안정한 곳에서 자랐다고 해요. 자라면서 주위에 마약을 안 하는 친구들이 없었다고 하고, 심지어 학교 가는 길조차 안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게 레리가 어렸을 적부터 크고 강해지고 싶은 동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마약 대신 스테로이드를 썼다고 하고요. 이거 뭐 완전 힙합이죠. 그의 유년기를 보면 어렸을 적에는 헬스장 갈 돈이 없어서 맨몸 운동을 먼저 시작했다고 하고, 그 이후에는 청소막대에 콘크리트 덩어리를 걸어 운동했다고 합니다. 레리가 말하길 그때 그 콘크리트 덩어리가 무거워서 제대로 들지를 못하고 치팅을 쓰면서 들었다고 하는데, 옛말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데, 그래서 지금 약간 청소년기가 돼서는 체육관을 안 다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알바를 하면서 스스로 체육관비를 벌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당연하게도 몸과 스트렝스 둘 다 폭발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고요. 세계 원탑을 찍을 정도의 재능이니까 뭐 말이 필요 없게 쭉쭉 늘어났을 상상이 됩니다. 실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7년 전에 올린 18세 때 리프팅 모습을 봐도 진짜 괴물이죠. 심지어 약물도 굉장히 일찍 시작한 편이죠. 물론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 사용은 한국에서 공급자, 구매자 쌍방 처벌이 된 행위입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레리를 보면 몸도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체육관을 등록하고 6개월 정도만 보디빌딩식으로 하다가 바로 스트렝스 훈련으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보디빌딩 훈련을 하시는 분들은 효과를 떠나서 종종 고중량 하는 걸 싫어하시기도 하는데, 크고 강해지고 싶어서 쇠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중량뽕을 맞으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천천히 변화하는 몸보다는 당장 기록 1kg 더 늘리는 게 중요해지죠. 레리는 배경적 요인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레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스트렝스 훈련을 했는데 별다른 코치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성장 환경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그럴만도 하죠. 지금이야 인터넷이랑 유튜브에 정보가 흘러 넘치지만 진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실로 굉장히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혼자 훈련하고 대회도 참가하고 하면서 실력을 키워오다가 2017년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는데, 그 계기가 파워리프팅 무장비 대회에 나가서 3대 2275파운드 1031kg을 기록하면서 세계 기록을 2개를 갱신하면서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물론 레리는 지금까지 계속 리프팅을 해오고 있고, 그와 동시에 인플루언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리의 유튜브는 구독자가 자그마치 182만 명, 인스타그램은 팔로워가 260만 명입니다. 참고로 제 인스타는 현재 팔로워가 4,941명인데 인스타 하시는 분들 구독자와 팔로워가 진짜 엄청나죠. 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유명해진 게 단순히 리프팅을 잘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레리보다 리프팅을 잘해도 정말 신기할 정도로 안 유명한 사람들도 많은데, 레리는 인스타나 유튜브를 보더라도 리프팅이나 스트렝스 주제로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엔터테이너적인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고, 개토에서 자란 사람 티가 하나도 안 나고 밝고 긍정적이면서 열심히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한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레리가 주기적으로 부상을 당한다는 것이죠. 부상이라는 게 회복한다고 해서 다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레리의 영상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젠가 부상당해서 운동 못하게 될 거다 라는 댓글들이 꾸준히 달리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댓글은 계속 이렇게 하면 레리 윌즈가 아니라 레리 온 휠즈가 될 거다. 그러니까 레리 윌즈가 레리 휠체어가 된다는 소리인데,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렸어도 되는 부분이었죠. 사실 레리도 물론 당연히 이걸 알고 있을 테고, 그래서 부상당하면 나의 커리어가 끝나는 부상?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세계 탑 레벨의 리프터가 왜 이렇게 자주 부상을 당할까? 물론 명확하고 확실한 이유는 없습니다. 부상이라는 게 워낙 랜덤하게 찾아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왜 하필 레리는 부상을 이렇게 자주 당하는지 몇 가지 추측되는 포인트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말씀드리는 이유들은 정도의 차이지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얘기니까 혹시 본인도 그러지는 않는지 생각해보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겁니다. 첫 번째는 물론 당연히 약물을 써서 고중량을 들기 때문입니다. 약물을 쓴다고 또 무조건 부상당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올린 로니 콜먼 영상의 댓글들을 보면 로니는 약물이 아니라 고중량을 들어서 부상을 당한 거다 라는 그런 댓글이 주기적으로 달립니다. 로니의 고관절 괴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중량이랑 별로 상관없지만 고중량이 문제라고 치더라도 약물 때문에 그만한 고중량을 들 수 있던 것이기 때문에 약물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레리 같은 경우도 일단 과도한 중량이 문제인 건데 물론 이건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리고 약물 얘기를 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약물 사용을 하면서 고중량을 자주 들면 부상 확률이 현저히 올라간다 정도가 제일 근본적인 부상의 배경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자세입니다. 레리의 자세가 완전히 이상한 정도는 아니기에 보통이라면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매일같이 고중량을 하기에는 사실 좀 불안한 자세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운동들을 파워풀하게 수행하는데 이걸 나쁘게 말하면 약간의 치팅을 주면서 하는 것이고 전통적인 파워리프터들의 자세와는 거리가 조금 있죠. 고중량 전에 일정한 자세를 위한 본인만의 큐 같은 것도 조금 약해 보이고요. 이번에 사두가 찢어지게 된 원인인 스쿼트 자세만 보더라도 고관절을 접는 모습이나 상체와 요추의 각도를 보면 상당히 불안정해요. 그리고 실제 사두를 많이 쓰는 스쿼트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이번에 사두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을 때 이게 왜 부상을 당했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세 번째는 너무 잦은 고강도 운동. 사실 부상 없이 자세가 안정적인 리프터들을 보면 평소에 그렇게 무거운 중량을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훈련 프로그램대로 강약을 조절하면서 길게 보고 하는 편인데 레리 같은 경우는 어렸을 적부터 계속해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방식의 훈련을 해왔다고 해요. 그래서 주 6일로 운동하는 경우도 많고 게다가 요즘에는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매 운동을 찍고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엄쉬엄 운동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매번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운동하기 때문에 약하게 운동하는 분위기가 안 되기도 하고요. 이게 본인의 성장 포텐셜이 있고 더 젊었을 때라면 몰라도 이제는 본인 신체의 한계에 사실상 닿기도 했고 나이도 들어가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몰아붙이는 운동을 하면 사실 약물을 안 쓰고 자세가 안정적으로 좋았더라도 그 누구도 버티기 쉽지 않은 강도기는 합니다. 네 번째는 다양하고 랜덤한 운동들을 많이 합니다. 레리의 컨텐츠가 3대 운동뿐만 아니라 스트렝스 관련해서는 다양하게 있어요. 팔씨름도 하고 스트롱맨 훈련도 하는데 이 모든 걸 섞어가면서 자주 훈련하는 게 사실상 초인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레리가 아틀라스 스톤이라는 걸 연습하다가 이두근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었죠. 이 밖에도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올려야 되니까 눈요기가 되는 운동들을 종종 찍어서 올려요. 꾸준히 훈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본인의 몸 컨디션을 현저히 낮춥니다. 근데 물론 또 레리는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긴 하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레리 윌즈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프팅 선수에 대해 알아보고 그가 부상을 자주 당하는 이유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해봤습니다. 레리는 살아온 환경이나 현재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인간적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멋진 선수라서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부상 없이 롱런했으면 하네요. 레리가 부상당한 이유를 보면 강도의 차이지 기본적인 원칙들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니까 본인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운동 다 좋고 강해지는 것도 좋지만 역시 제일은 부상을 안 당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죠.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재밌고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파워게러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